그래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그 87년 체제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그 선출된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이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오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이 정보로부터 이렇게 배타되는 어떤 타자로 그 정보를 얻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타자가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이제 유권자들이 그 어떤 정책 또는 이제 사안에 대해서 그 충분한 정보를 얻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라는 자체는 유권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대변할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대리자죠. 대리자를 선출하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이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이 얻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불충분해요. 그래서 덴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데는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별도의 시민의회가 구성이 돼서 시민들이 직접 심의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 그 어떤 취약점들을 시민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밑에서부터의 참여입니다. 이거 바텀업 시스템이에요. 밑으로부터의 참여고, 그리고 그 참여의 폭과 방식은 이제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민주주의 제도의 구성 체계는 어떤 방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참여 민주주의를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대의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선출자에게 임기 동안 그 위임해주는 가장 이제 간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제 대의민주주의고, 그리고 이제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는 이제 그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행위자의 이해와 선호에 고정되지 않고 어떤 공정한 심의 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시행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수기민주주의 또는 시민민주주의고요. 그리고 이제 결사체 민주주의는 어떤 그 지역의 문제 또는 어떤 국가적인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결사체 민주주의고, 그리고 국민발의나 국민투표, 국민 소환 등의 이런 어떤 직접 민주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참여 민주주의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이 참여 민주주의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없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더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지는데, 결국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갈등, 그러니까 정치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정치 집단 간의 어떤 화해와 그러니까 정책적 화해와 그리고 정책 조정, 그리고 어떤 의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거의 그 어떤 폭력적인 사태를 통해서 무리수를 두는 이런 어떤 의회가 계속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혐오의 정치고, 그리고 이제 진영을 나누어서 너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뭐 이게 서로 이게 진보니 보수니 뭐 좌니 우니 이렇게 그 진영 논리를 통해서 서로를 그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어떤 경쟁에, 이런 정치가 결국 국민들에게 이제 혐오의 정치로 지금 다가오는데요. 이런 혐오의 정치가 되게 되는, 이제 한국의 혐오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이 한국의 혐오의 정치가 혐오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첫째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승자독식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이제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이제 그 선거에서, 다수득표제죠. 다수득표, 소선거구제.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표를 많이 얻으면, 그러니까 뭐 투표율이, 유권자들이 투표율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표를 많이 얻으면, 1등, 가장 많이 얻은 1등, 예, 득표자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 지방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다 탈락을 하는, 이런 이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우리의 선거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OECD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지금 몇 나라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가,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대통령제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게,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에요. 그죠? 그래서 5년 단임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왕적 대통령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또 문제는, 그 유권자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요거는 유권자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이유는 요거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이거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 득표를 못해도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등 득표자가 그 선출이 되는 이런 어떤 이제 다수 득표 선거제도에서는 나머지 그 득표를 얻은 사람들의 득표수를 다 합해왔을 때 그 상당히 많은 득표수인데 다 사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당장 대통령 선거만 해도 그렇죠.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이제 19대 대통령이 있었죠.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얻었어요. 41%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머지 59%, 그러니까 41%의, 이 41%의 득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59%,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찍은 59%의 표는 다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해서 다수득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사회 갈등을 유발해요.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조국 사태 아니에요? 조국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양당제를 기반으로 해요. 물론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대 정당, 그러니까 여야의 그 거대 정당 두 정당이 이제 의회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여당 야당이 잘 어떤 그 정책적인 조정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 구조들을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루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한국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서기만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사회 갈등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국 사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으로 그냥 나오지. 거기에 또 대통령이 또 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또 촉발을 시킨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혐오 정치의 이제 세 번째가 진영 논리, 이거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제 진영 논리, 세 번째가, 진영 논리. 이거는 이제 이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하고 맞물릴 수도 있는데, 이 진영 논리로 나뉘어져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라고 하는, 그래서 평을 갈려서 싸우는, 이제 그래서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네 편이 맞냐 내가 맞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OX예요. OX.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OX 수준이야.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이 진위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진위. 이 OX 문제. 이거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것에 따라주지 않으면 틀린 거고, 내가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 수준이에요. 지금 또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조국 사태에서 그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오는 그 유시민 씨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그 OX 진영 논리를 가지고 계속 지금 호도하고 있잖아요. 여론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건 고도의 어떤 방정식 함수, 이 함수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XY에 대한 문제들이, 이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OX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정치로, 진영 논리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도 편을 갈라서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트루스, 어떤 것이 진실이고 또 어떤 것이 팩트, 사실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물리치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우리 편이 얘기하는 것이 옳고 다른 편이 얘기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 OX 진위형 그런 사고, 이런 어떤 정치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OX 문제는 우리가 학령기로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유아들이 선생님에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내리는 그 결정 방식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판단하는 방식의 수준이야. 여전히 진영 논리, OX, 진영, 정치사고, 이런 정치적 의식.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깨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